자본주의 단순한 법칙으로 최선의 출발. 서문 페이지 13페이지. 1986년 5월 한 달 동안 8,000명 이상의 미국 고등학생 2학년 내지 3학년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의 결과는 수험자 전체의 66%인 5,415명이 자본주의와 이익과의 기본적인 상관관계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나라의 신문들은 미국 학생들 기초경제시험에서 낮은 점수 기록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기초경제 원칙을 학과 과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시행되었지만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보커가 발표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는 그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 경제 지식은 형편없었다고 자인하였다. 나 역시 시험을 아주 싫어한다. 그 시절 나도 낙제점을 받았었다. 따라서 그 기초 경제상식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시험을 치른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틀린 대답을 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객관적 문제의 정답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었다. 올리버 벤델 홈스는 아주 짧은 식구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운의 여신에게 나는 빌렸다. 내가 소비하는 돈으로 조금 더 남게 해달라고. 다시 읽을게요. 행운의 여신에게 나는 빌었다. 내가 소비하는 돈보다 조금 더 남게 해달라고. 사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식구에서 나와 있다. 이익이란 쓴 돈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생기는 것이다. 이익이 생기면 사업을 성공하게 되고 자본은 축적되는 것이다. 축적된 자본을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익이 없다면 사업은 실패하게 되고, 돈을 모으려면 꿈은 깨어지고 사라진 이익처럼 그 꿈 또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익을 남기는 과정, 즉 자본주의가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 보았다. MW는 NR 플러스 HE 곱하기 T. 물론 이것은 양장 물리학 문제의 해결 공식은 아니다. 보기보다는 훨씬 간단한 공식으로 내 이론이 너무도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토론을 해가다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하나하나의 기호를 풀어보면 MW는 물질적인 행복을, NR은 천연자원, HE는 인간의 노동력을, T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효율성으로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NW, 물질적 행복. 자본주의는 자본 즉 물질을 창조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본가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물질적인 행복을 주려는 데 있다. 물질 또는 물질주의라는 말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집이나 학교 등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물질은 지구상의 인간이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물질은 삶의 실체이며 따라서 삶을 편안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 물질을 공유하려는 욕망은 결코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이다. NR, 천연자원. 모든 물질은 땅과 바다, 하늘에서 얻어진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자본가들은 천연자원에 의존한다. 자기 방을 둘러보라. 그것이 아무리 외관상 인공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천연자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신고 있는 양발의 섬유는 풀을 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자란 양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의 명주실은 뽕잎과 하늘에서 내린 이슬방울을 먹고 자란 작은 누에에서 얻은 것이 아닌가? 내 책상도 땅의 뿌리를 받고 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강철로 되어 있지만 이들 물질도 석유나 보크사이트 등 땅속 지하자원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천연자원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물질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즉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변형된다.
HE, 인간의 노동력. 땅 속에서 있는 천연 자원이 곧바로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양이 있다고 해서 양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에서 뽑아낸 실이 바로 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인간의 두뇌와 노동력이 부과될 때 하나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땅 속에 있는 자원은 말로 간단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산에 있는 석탄이 곧장 응접실에 따뜻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천연자원은 개발에 수속하여 인간 두뇌와 노동력을 부과해서 보다 쓸모있는 형태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T. 도구. 나는 페루에서 100파운드 이상의 목재를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짐을 나르기 위해 그들이 쓸 수 있는 도구라고는 마디지고 굳은 살 박힌 손과 굽은 등밖에는 없었다. 오늘날 아메이의 운전자들은 방음장치가 된 운전석에서 음악을 들으며 시속 50마일로 5만 파운드의 화물을 나르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해 내는 데 있어서 도구의 개발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만들어낸다. 아메이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도구는 만지고 작동할 수 있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의 엄청난 발전 도구는 다름 아닌 아메이만의 독창적인 시장 판매 전략이었다.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에서 천연 자원이 있고 인간 자원이 있지만 그 노동력을 고취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시행한 다각화된 판매 전략은 자영업 형태의 경영권과 함께 평생 안정된 보너스를 전 세계 300만 디스트리뷰터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었다.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실패하였는데 그 중심이 되는 붕괴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제하의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자원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일할 때 쓰는 도구조차도 소유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그 자신의 몸뚱이조차도 자신의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자원과 도구처럼 노동자가 자신도 국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나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자유경제체제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물자로 자유와 보상인식과 기대를 설파했던 것이다. 자본가에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차이인 것이다. 내 아들 딕이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자동차를 그에게 줬다. 가스도 타이어도 수리도 모두 내가 했던 차였다. 그러나 딕은 찻길마다 타이어 자국을 남기고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태우고 온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등 자동차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내가 손을 보기 전에는 가스도 떨어지고 고장난 채로 차고에 처박혀 있기 일쑤였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아이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길의 타이어 자국도 사라지고 오랫동안 차를 타는 일도 줄어들었다. 타이어도 가스도 자신이 사야만 하게 되자 친구들을 끌어들여 돌아다니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다. 지금 그 아들은 윈드퀘스트 그룹 회장으로 그 지역 학교위원회와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생을 통해 그는 소유에 따른 자유와 책임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원과 도구를 소유하게 되면 항상 2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 하나는 소유 상태를 더욱 오랫동안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부들이 각자 따로 트랙터를 갖게 되면 그 땅은 훨씬 비옥해지고 트랙터도 항상 정비가 잘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다. 수확철이 되면 그 농부는 한밤중에도 트랙터에 불을 밝히고 일하게 되며 그 결과 더 큰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공식을 한 번 더 보자. MW는 NR 플러스 HE 곱하기 T. 몇 년 동안 나는 이 공식으로 자본주의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지금도 이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공식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기업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지속시키는 비밀은 동정심에 있다. 그 공식을 제시할 때마다 나는 각 과정마다 동정심이라는 개념을 덧붙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MW는 NR 플러스 HE 곱하기 T 거기에 동정심 C. 각
동정심을 곱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물질적 풍요를 항상 모든 요소마다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궁극적으로는 그 풍요로움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자원이나 인간 노동력, 도구 등의 동정심을 끌어다 놓아야 한다. 내가 자본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동정심이라고 말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점만은 알아야 한다. 동정심이 자유경제체제를 고취시켜 줄 수 있으면 이익은 부수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도 나아지게 되고 세상도 제 모습을 되찾아 새롭게 변모될 것이다. 동정심이 이러한 과정에서 능동적인 구성 요소가 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세상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믿는 생활 신조를 밝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전망을 설명하려 한다. 이 점은 바로 내가 기업 철학의 기본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 나를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만나보면 바로 나처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바를 알게 되고 고치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선택 가능한 경제체제가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이익,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훌륭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이 파괴되었는데도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본가들도 많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이익을 창출하고도 하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연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인간과 자연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로 참된 이익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형제 자매나 지구를 황폐시켜서 얻은 이익을 결과적으로 전설 속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눈먼 바보들의 돈과는 구별된다. 그러한 이익은 사람과 자연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게 하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다음 장에서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회사 주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 첫째로는 내가 이 글에서 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 글에서보다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여기에서 나올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유는 내게 없다. 따라서 다음에 나올 이야기 중에 당신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신이 내 친구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재단.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직면한 난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매일매일 신문을 들춰볼 때, 책방에 놓여있는 책들을 훑어볼 때 나는 늘 그 어려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불안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 문제의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주머니 속의 지갑만은 잠시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미래의 충격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한편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서구적인 모든 가설을
뒤집어 놓을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가족 구성 형태의 큰 변화가 있게 된다고 보고하기도 했으며 경제학자들은 국가 경제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긴장이 팽배해진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파라다임의 변화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이다. 그는 그저서 과학적 변화의 구조라는 책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과학적 기초 사실의 변화와 새로운 발견에 대해 과학자들이 취하는 완고성을 잘 묘사해 놓았다. 그의 책을 보면 새로운 이론이 타당성 때문에 자신이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할 때에도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다. 토마스 쿤은 기본적인 변화에 접한 과학자들이 보이는 갖가지 징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전면적인 부정의 태도를 견지하거나 나타난 증거를 부정하기도 하고 오래된 개념에 대해서 비평을 꺼려하며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독단적인 사고를 고치려 하지 않는 등 갖가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그 과학자들과 태도상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를 재구성한다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다던가 하는 변화가 오면 형제 자매나 지구를 황폐시켜서 얻은 이익을 결과적으로 전설 속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눈먼 바보들의 돈과는 구별된다. 그러한 이익은 사람과 자연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게 하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다음 장에서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회사 주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 첫째로는 내가 이 글에서 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 글에서보다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여기에서 나올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유는 내게 없다. 따라서 다음에 나올 이야기 중에 당신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신이 내 친구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재단.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직면한 난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매일매일 신문을 들춰볼 때, 책방에 놓여있는 책들을 훑어볼 때 나는 늘 그 어려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불안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 문제의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주머니 속의 지갑만은 잠시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미래의 충격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한편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서구적인 모든 가설을 뒤집어 놓을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가족 구성 형태의 큰 변화가 있게 된다고 보고하기도 했으며 경제학자들은 국가 경제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긴장이 팽배해진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파라다임의 변화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이다.
그는 그저서 과학적 변화의 구조라는 책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과학적 기초 사실의 변화와 새로운 발견에 대해 과학자들이 취하는 완고성을 잘 묘사해 놓았다. 그의 책을 보면 새로운 이론이 타당성 때문에 자신이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할 때에도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다. 토마스 쿤은 기본적인 변화에 접한 과학자들이 보이는 갖가지 징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전면적인 부정의 태도를 견지하거나 나타난 증거를 부정하기도 하고 오래된 개념에 대해서 비평을 꺼려하며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독단적인 사고를 고치려 하지 않는 등 갖가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그 과학자들과 태도상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를 재구성한다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다던가 하는 변화가 오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낀다.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이면 그것처럼 싫은 게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몰락에 기뻐했지만 무엇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완벽하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결함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책의 출판과 더불어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재단을 설립하려 한다. 나의 아내 헬렌과 내 친구 등 이 새로운 단체 설립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유기업 체계에 대해 새로운 신념을 갖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불어줄 것과 그 과정에서 동정심을 등불로 삼겠다는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매년 이 재단에서 수여할 상도 제정하였다. 그 상은 199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크든 작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모범을 보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돈, 정열을 투자할 생각이다. 사실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그 재단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죽고 나서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물결을 헤쳐왔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지만 전에 없이 높아지고 깊어진 인생의 참모습을 찾아보고 싶다. 아이고. 포도주 제조업자가 포도주를 만들 때면 통 속에 포도를 넣어 발효시킨다. 현대적인 양조법에서는 코르크 마개 대신 큰 병이 마결되어 있는 숙성통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숙성통 포도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코르크 마개로 꽉 놓게 되면 숙성통은 폭발하게 된다. 숙성통에는 숨쉴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낡은 부대는 터지기 쉬우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술도 부대도 잘 보존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통해 나는 마치 오래된 포도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오래된 줄기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키워 동정심이라는 새 술 부대에 넣어 좋은 결과를 맛보고 싶은 것이다. 자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자유. 전 동독인 안드레이 주바일은 올해 23살로 라이프치히 근교에서 아내와 쌍둥이인 두 아들과 살고 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복잡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베를린에서 새로 결성된 디스트리뷰터 모임에서 내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는 두 아들을 팔에 안고 아내와 함께 단상을 향해 올라왔다. 디보스 씨, 저는 안드레이 주바일이고 이쪽은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라고 딱딱한 독일식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다. 나는 잠시 웃으며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다가 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웃으며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다가 나에게 향했다. 무언가 적당한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말을 시작한 그는 입술을 떨고 있었고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손은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동독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돈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릴 수도 없고 팔아서 돈으로 바꿀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영업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잠시 그는 용기를 얻고자 하는 듯 아내를 쳐다봤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 지으며 남편을 껴안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죠.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아내가 말하더군요. 자유가 있는데 무언들 못하겠어요. 라고요. 안드레이는 우리 회사가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와 아내는 지난 몇 달 동안 적지만 아주 인상적인 실적을 올렸다. 안드레이의 이야기는 아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며 크든 작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해낸 커다란 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말했다. 그녀와 남편은 이 단순한 말에 신념을 갖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리아의 말을 인용할 때의 안드레의 눈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황폐화된 경제 상태를 딛고 뛰어오르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 경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한 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저항해 나가야 한다.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공산주의의 압제하에서 우리는 알았다. 마리아와 주바일의 말을 우리의 내리에 깊게 새겨놓자. 자유롭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